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 오늘 또 오전과 오후에 이 가정, 결혼에 대해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5월은 설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달입니다. 저도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가정에 어려움을 지닌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자라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또 성경적인 원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살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함께 살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함께 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로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 결혼은 소통이다.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안 넘어가요? 야. 예, 이게 자 꽂아놨죠, 이거? 예. 예. 의사소통, 이 대화는 관계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 매우 위험하죠. 생명이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 소통이 막히면 소통경화증, 매우 위험해집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이 대화가 막히고 소통이 막히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목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목양실에 이제 부부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화해보면 대부분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소통만 되어도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만 잘 되어도 그 부부는 행복하다. 97%가 행복하다. 예, 넘겨주세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잘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소통만 잘 되어도 그 가정은 매우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요. 이 소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어요. 말을 가지고 소통하죠.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유, 부부 사이 감정이 상하면 칼로 찌르는 같이 말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로 어떻게 소통하느냐. 예, 다음 구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이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다. 특히 뼈의 양약. 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져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말 잘못해서 스스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살아가는데 말로서 소통하잖아요. 예, 이 말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요, 말로 하는 폭력은 주먹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위력이 있습니다.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입에서 막 독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이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말한 게 아니지요. 쌍방통행입니다. 대화는 서로가 주고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말만 막 이야기합니다. 소통이 안 되겠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 대화로 소통이 안 될 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목욕실에 이렇게 부부가 찾아와요. 와가지고 막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래시계를 딱 갖다 놓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세요.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는 들어야 돼요. 이 모래가 다 내려갈 때까지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 아내가 말할 때는 남편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를 몇 번 이렇게 뒤집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할 말을 하고 상대방 말을 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부부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내가 특허를 낼까? 이 단순한 방법인데 많은 부부들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10년 살았는데 20년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래 말이에요. 두 사람만 있을 때는 충분히 대화가 잘 안 되다가 이제 제3자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 들어야 되거든요. 그 모래시계 내려가는 동안에는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의 진심이 이거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문제 있으면 목욕실 오세요. 모래시계 있습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쌍방통행이다.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오늘은 좀 많이 인용을 했어요. 지난 2월 달에 거제 바다캠프에서 8시간 제가 이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개를 뽑아서 오늘 오전과 오후 다음 주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책이 저에게 많은 것이 도움이 되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결혼이 점점 더 깨지기 쉬운 시대에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은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에 가장 중요한 기여자가 되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사소통만 잘 되어도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소통이 필요하구나.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목회하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도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되고 감정이 쌓여요. 나중에 별것 아닌데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나자고 할 때 좀 만나주세요. 네. 제가 만나자고 할 때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대화 소통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은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고요? 의사소통입니다. 이것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관계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나 그 사람하고 말하기가 딱 싫어. 회피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 시위예요. 나 너한테 화났어. 이런 겁니다. 아예 무관심하게 그냥 뭐 투명인간 취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또 무슨 말을 하면 트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관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관계가 유지될 수도 없고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럴 때에 어떻게든 만나서 대화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아내와 남편이 뭐 30살에 결혼했다. 30년 동안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결혼하면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도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의 내 모습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다 우리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의 어린 시절을 많이 이야기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 법정에 왔어요. 이혼하겠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혼의 이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더라도 이혼의 이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아니 어쩌다가 이혼할 지경까지 왔습니까?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시작이 아주 작은 거였어요. 아내가 감자를 삶아 왔어. 소금을 들고 왔어. 이 소금에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아주 이 사소한 거 가지고 둘이서 막 옥신각신했어요. 어디에 찍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막 다투다가 이게 작은 문제인데 사탄이 중간에 항상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커지면서 그 다음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안 맞아. 로또야 로또. 우리는 처음부터 안 맞았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도저히 나하고 안 맞아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혼하러 왔는 거예요. 판사님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삶은 감자는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그랬어요. 이 아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감자 삶으면은 소금을 내오셨거든. 남편은 설탕을 내왔거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라온 그게 이제 다인 줄 알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어디 갈 때에 해가 쨍쨍 나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운전하다가 오늘은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네 이래요.
그럼 아내가 아니래요.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난 처음 들어봤거든. 여우가 시집간다는 말을. 아니 나는 어렸을 때 틀림없이 호랑이 장가 간다고 들었거든요. 호랑이 장계 간다 이래 들었거든요. 근데 아내 아니래요. 이거 가지고 아내가 좀 더 물러서지 않더라고. 그래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방에 따라 다르더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네. 이 해리슨의 책 가운데 제가 책에서 이렇게 카피해 왔어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라는 책이 있대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 이건 건강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요. 특히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살게 되는데 아주 가까이 살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됩니다. 기준이 자기가 자라왔던 것,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생명의 3시간에 배우셨죠? 네. 자기가 정의의 잣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좌우가 너무 극명하게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왼쪽은 왼쪽이 기준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이 기준이고 그러니까 싸우지. 그래서 항상 내가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 되다가 왜 안 됐고. 예. 이제 부부가 쇼핑을 갔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저 가방 참 예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관점이 다른데 특히 남자와 여자가 참 다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뭐 다른 거 잘 아시죠? 대화를 해도 남자는 항상 해결 중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답을 딱 줍니다. 아내는 감정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부부 상담해 보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대부분 남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주로 정보나 지식을 나누어요. 우리 형제님들하고 만나면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자매님들은 또 다르죠. 단순히 정보 지식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 나 지금 매우 마음이 슬퍼요, 우울해요, 아니면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어요, 화가 나요. 이런 감정을 나누어서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여성들입니다. 사실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한쪽이 지금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다른 쪽에서 자꾸 해답을 이야기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을 내놓는데 아내가 거기다 대고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불을 들이분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눌 때가 있고 정보를 나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더라. 아까 봤던 그 책이죠. 이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아내가 지금 막 남편에게 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그 사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몇 번이나 그랬냐고. 남편은 지금 뭘 이야기해요?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나도 알아요. 알죠. 다 압니다. 근데 지금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난 걸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비울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남편이 그렇지 맞아. 이야기해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 올 때에 서로 이기려고 싸우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기든지 둘 다 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둘이 싸워가지고 한쪽이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왔을 때에 딱 보기 싫어 말도 안 해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소통이 되어야 되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갈 수도 있겠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그리고 두 사람이 도저히 잘 안 되거든 목양실 넣으세요. 네. 자, 대화를 하는데 기술을 훈련하라. 이 말이 참 이상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기술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익혀서 훈련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이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막 말하고 싶어서 중간에 말을 끊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항상 손해입니다. 좀 느긋한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입니다. 딱 말을 끊고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 상대방은 딱 마음을 닫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내가 급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성이 나게 되죠. 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잘 듣고 잘 말하기. 말 잘하기가 아니고 잘 말하기. 잘 듣고 잘 말하기.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이런 원리를 훈련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대화의 기술의 원리는 이런 거더라고요. 먼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 들어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말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잘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들어야 상대방이 말을 잘합니다.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를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잘 들으시니까 제가 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가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대반 느낍니다. 딴 생각하고 있다. 제가 대반 합니다. 잘 들어야 상대방이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기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이 잘 듣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막 말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막 말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 말해야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 두 가지, 잘 말하는 것 한 가지, 대화의 기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두 남녀는 막 서로 말하고 있죠. 말은 많이 했는데 상대방에게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잘 듣지도 못했고
잘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해야 됩니다. 자, 대화의 기술 첫 번째,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건 사실 상담 기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주로 이렇게 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질문이 있다. 막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뭐뭐 이것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막 흥분해서 말을 하다가 생각을 딱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뭐라고 말한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상대방이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으로 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운 것은 감정이 확 불붙으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방금 당신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내가 이해해 주기 바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아주 잘 표현한 거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 원해요? 이렇게 질문을 잘 던져서 상대방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듣는 거죠. 쉽지 않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의 기술, 미러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처럼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이렇게 다시 반사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요. 이렇게 하겠나 싶은데, 근데 이 원리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내와 남편을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예, 아내부터. 네. 네. 당신은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글쎄, 당신이 잠이 부족한지 내가 잠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지금 아내도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미러링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내가 굉장히 일이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어떤 날은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미칠 지경이에요. 여보, 당신이 어떤 때에 미칠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글쎄, 우리는 요새 전혀 외식을 안 하잖아요. 전에는 가끔 밖에 나가 먹기도 했었는데. 아니, 잠 이야기하다가 영은권한 대로 가죠. 예? 가끔 외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글쎄, 저녁을 먹으러 나갈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건 알아요.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예. 그래도 커피 마시러 갈 수는 있잖아요. 여보, 커피 마시러 나갈까요? 이렇게 이제 아내가 답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이 아내가 드디어 답을 찾았죠, 그죠? 이렇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링이다. 두 사람이 이제 아주 행복해졌다.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끝까지 말을 잘 듣고 이제 잘 말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위력 있는 기법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이 메시지. 처음에 결혼하고 제가 항상 아내한테 이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걸 배워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아이 메시지. 자, 이제 너 메시지는 뭐냐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당신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한 번도 내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자기 생각은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감정이 팍 상해버립니다. 왜? 자기를 비난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의견을 묻지 않으면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비난당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기보다 위력이 엄청 큽니다. 자, 너 메시지는 당신은 참으로 무심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 외출한다는 거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지금 아내가 매우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이 사람이 바쁘니까 잊을 수도 있지 요래 나옵니다. 그런데 요래 말하면 꼼짝 못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함께 계획한 것을 잊으면 I 메시지 나는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약간 겁이 나요. I 메시지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면 남편이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아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I 메시지 진짜 위력 있는 메시지 전달 방법입니다. 이거 뭐 부부 사이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당신은 항상 내가 하는 말을 지적해서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해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I 메시지 사소한 일까지 당신이 나서서 고쳐줄 때 나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많이 당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너 메시지는 내 하고 싶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I 메시지는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아유 이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정말 위력이 대단합니다. 너 진술문으로 말하면 배우자가 듣는 것은 비난과 비판뿐이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나 진술문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들리고 이해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통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어떤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갈등이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싸워가지고 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았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었고 나만 피해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틀림없이 나도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개선되려면 만나야 되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뜻이 잘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부부가 행복하겠죠. 특히 이 부부는 함께 한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잘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살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화의 기술을 잘 훈련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결혼은 소통이다. 의사소통은 관계의 혈관이다.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해라. 대화의 기술을 훈련하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요.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족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함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참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이 가치관이 어지럽고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 비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 손자들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